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전남도당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40명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민평당 전남도당은 어제 단수지역 후보자 49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심사 결과 전남 서부와 중부지역 기초단체장 4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의 공천을 최종 확정하고 나머지 9명은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또 오는 3일부터 사흘 동안 공직 후보자 2차 공모를 실시하는 등 빠른 공천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3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전남도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 지방 소멸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생애주기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 임신, 출산 분야와 맞춤형 보육 돌봄 분야 등 4개 분야 4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1.33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을 밑돌고 있지만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전국 1,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신생아 수는 연평균 4.9%씩 줄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이 일반 고등학교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최근 공고한 2019학년도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따르면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입학 전형 시기가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돼 일반고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고입 재수생의 방지를 위해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에 추가 임의 배정을 신설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2차 피해를 걱정하기 때문인데요.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3만 2천여 건. 이 가운데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고소고발한 비율은 절반도 안 됩니다. 지난해 한국성폭력 3단소에서 법적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전체의 40%, 나머지는 혼자 참거나 의료 지원이나 시설 연계만 선택했습니다. 지역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적 지원을 요청하는 비율은 더 낮았습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피해자들의 27%만 법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무고나 아니면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또 보복, 이런 걸로 인해서 심리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서를 작성할 때 가명을 쓸 수 있고 영상으로만 증언할 수도 있지만 이를 하는 피해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도 정작 피해자들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무고인지 아닌지, 실제로 가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이게 올바른 판단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후에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중요하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본인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 그 기억을 일기 쓰듯이 적어두시면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 유자의 동해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고흥군이 복구계획 수립과 중앙정부 건의를 위해 정밀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유자 동해 피해가 심각한 읍면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정확한 피해 정도를 산정하기로 하고 유자잎의 낙엽률과 줄기 접목 부위의 들뜸, 파열, 갈변, 고사 등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초 영하 10도 이하로 11일 이상 강추위가 이어져 심각한 동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복구 계획서를 작성해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10일까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수익 창출, 문화기획 사업 등 22개 분야에서 제안을 접수해 심사를 거쳐 최대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또 다음 달 순천 청년센터 개관도 앞두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지역 정착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봄과일인 딸기는 이제 사계절 내내 맛볼 수 있는데요. 꽁꽁 얼려서 먹는 아이스 딸기가 개발돼 동남아 시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탐스러운 새빨간 딸기들이 냉동 창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딸기만을 골라 영하 30도에 꽁꽁 얼린 겁니다. 맛과 영양 손실이 거의 없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이른바 아이스 딸기. 한국산 딸기를 선호하는 말레이시아와 대만 등 동남아 시장에서 아이스 딸기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어들은 이번에 동경 박람회에 저희가 제품을 진열을 했었는데 샘플을 사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딸기를 얇게 썰어 금냉으로 말린 과자도 인기. 자그마한 캔 하나 수출 단가가 $16로 색상과 식감, 당도 모두 기존 제품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딸기 가공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수출길도 열리면서 재배 농가들은 반색입니다. 비수기에도 딸기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고 수출 수익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는 농가 수치가가 상승된다는데 큰 이득이 있고요. 그리고 연중 수입이 생긴다는 거, 일정 수매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신선한 딸기에 이어 다양한 딸기 가공 제품들이 품질을 앞세운 고가 전략으로 동남아 시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시 광양읍 익신산단에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가 건립됩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익신 일반산업단지 내에 금속가공 열처리센터 건립을 위해 전라남도 전남 테크노파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광양시는 오는 2020년까지 국도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90억 원을 투입해 6,800제곱미터 면적의 6개 동의 열처리 지원실과 진공로 등 대형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객선 출항 통제와 관련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면 지금까지는 선사 측이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도나 안개로 여객선이 결항할 경우 이용객에 대한 안내가 보다 빨라질 전망입니다. 여수시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9월까지 공동주택 200세대 미니 태양광 설치비의 75%인 54만 7천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미니 태양광은 250와트급으로 동일 단지에서 10세대 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우선 지원됩니다. 광양시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정밀 조사를 분기별 조사에서 1개월마다 실시해 다운계약 등 부적절한 계약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